일색은 3월이라 열 하룻날 공사하는 시랴. 아 이렇게 여사 생명체다 그리고 산신과 보존에서 이렇게 추천하신 이 공사 아니신가.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요. 아 이 자리 마련하시는데 노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. 그래요. 그러니 이렇게 이도당이 인왕산 신령님과 삼각산 신령님 다 간악산의 신령님과 합의하시고 팔도명산의 문을 열으시고 다 합의해서 내가 이렇게 들어섰으니 아 이도당 신령님도 너무 좋으시다 그래요. 아 여기 달기 뭐가 있습니까? 잔치 아니 잔치가 같고 너무나 좋으시니 아이고 이렇게 대 선생님이 오셨으니 감사하시고 감사합니다. 그래요. 한 번 더 놀겠습니다. 이렇게 하다 보니 당산 신령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도당에서 이렇게 문 열어서 도와주리다 이렇게 보존해서 합의하시고 이렇게 민속문화를 이렇게 알아주시니 우리 무당들이 사실은 들살자리가 없고 어리들이 서기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너무나도 좀 그런 적이 많았는데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시고 하니 더더욱 더 발전하게 도와드릴 것이고 더 올해 이래요. 다음 기회에는 더 발전해서 천해가 되고 만해가 되게끔 다 도와주고 다 팔도명산 신령님 전에 내가 발언해서 도와드리라. 어서! 아니 더 놀고 싶은데 짤막짤막하게 하자 하니 이제 고맙습니다. 아이고 정서가 이렇구나. 아이고 정서가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. 못 받으세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무당은 자랑스러운 거지 창피한 게 아니에요. 예. 고맙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알고 알아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 산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? 예, 산거리는 거리라고 나눴다는 거는 어떤 신령님의 어떤 부위를 어떻게 위상을 알리고 또 그분이 이루어져야 될 거, 그분이 풀어주셔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각 신령님한테 이제 고하는 건데 팔도 강산하면은 명산들이 있잖아요. 기가 좋다라는 산에서 나오는 기운, 자연신. 그래서 산신은 각 고을, 각 마을.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산토잖아요. 강수, 푸른 강산, 푸른 강토. 그래서 산의 산신, 자연신을 위한 천신 밑으로 자연신을 위한 어떤 그런 재래의식 산에다 고하는 또 이제는 뭐 산벌, 산묘 사람이 죽어서 자연으로 갈 때는 항상 예전에는 저는 매장을 했잖아요. 자연으로 가서 썩어서 흙으로 가라. 그래서 그만큼 어려있는 기운이 많고 인간이 처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 그런 산에 대한 어떤 예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게 산신제라고 생각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첫 국거리에서 불사거리로 이렇게 하늘에 딱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 두 번째 국거리에서 이제 자연, 산, 이 지상에 이렇게 기도를 딱 올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. 네 고맙습니다. 네 그러면 두 번째 대담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해요.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통 무속이 아까 이제
여러 형태로 오늘날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또 이게 전통을 또 완전히 버릴 수는 없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변화된 삶 속에서 나름대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아닌 게 아니라 또 임덕현 만신께서는 또 연극을 기획하셔서 또 직접 극으로 또 올리시기도 하셨잖아요. 그래서 직접 이 무당이 아니더라도 여러 형태의 이 무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무가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꼭 무당 이 직업으로서 직업은 아니지 이제 정말 이 무의 세계에서 무당이 아니더라도 이걸 풀어갈 수 있는 여러 형태들이 있다 이렇게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?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. 제가 그냥 느끼고 겪은 얘기 할게요. 다른 형태로 이 무당의 세계, 영적 세계를 알릴 수 있냐지. 이걸 뭘 발전시키기 위해서나 뭐 어떤 진도라고 하죠. 어떤 그런 단계를 나가기 위해서 하는 행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연극, 연출, 각색, 원작을 직접 했는데 저만큼 겪은 사람이 전 그 무당 아이의 이야기예요. 스토리가. 근데 그거를 저는 너무 이렇게 연출로 뛰어나신 분들을 만나봤는데 실제로 겪은 사람이 쓴 원작을 제대로 각색하고 연출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알리고 싶었던 거는 가까운 이웃이대, 범할 수 없는 이웃이다 이런 거 너무 음지에서 이렇게 있지 말고 무당은 무속 이 어떤 신의 세계 외에 다른 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. 다른 직업을 또 투잡이라고 그러죠. 투잡을 가질 수가 없어요. 절대 한 가지 오로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형태로 알리는 무속이 음지 아니고 양지로 약간 끌어내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거지 다른 어떤 게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. 지금 이 판에 우리 대담도 그렇고 여기서 국거리 하는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양지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옥상까지 나왔잖아요. 이렇게 지금 올라 나와서 사실은 무당이 뭐 이건 제 생각이지 몰라요. 소수의 사주팔자가 조금 남달라도 팔자가 다복하면 무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를 안 겪은 거죠. 다사다난하고 굉장히 풍파많은 세월을 겪어야 그 한이 무르익어야 남들의 눈물에 공감할 수가 있고 또 그만큼 맑아질 수 있고 제가 항상 옛날에 책에도 쓴 말이 그런 거예요. 무당은 서른 끝에 피는 꽃이다. 그래서 이 꽃이 필 때까지는 눈바람이 아니라 눈물이 자양분이 돼갖고 꽃이 필 수 있는 만개할 수 있는 게 무당이다. 그래서 어떤 형태든 앞으로 이제 옥상이 아니라 이제 뭐 63 빌딩 가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속 이제 이렇게 우리 인걸 선생님이나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주신다면 저도 이렇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제 뭐 심리 상담가라든가 그리고 어떤 예술가라든가 보면 저 사람은 뭔가 기운이 남다르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임덕영 만신께서는 이제 어쨌든 이제 경험을 직접 하신 그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기도 했지만 우 교수님 좀 어떠신가요? 주변에서 보시다가 의사 중에 아니면 심리상담가 중에 좀 이런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으신가요? 뭐 제가 그런 기운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잘 모르겠고요. 근데 저는 어쨌든 주신 질문에는 이 기본적으로 저는 이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이 무속이나 이 영적인 거 혹은 공감 능력을 지금 이성만으로 이루어진 이 우리 실생활에 접목시킬까 이게 좀 저는 좀 제 관심사거든요.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는 뭐 진짜 이런 행사 이런 거 기획이라든지 축제라든지 혹은 뭐 사회 심리 상담할 적에도 단순히 어떤 이성적인 이론만이 아니라 공감 능력과 이런 영적인 어떤 지점을 접목시킬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. 완전히 이게 분리돼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라든지 인간이란 건 그런 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.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분리시켜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
이 지금의 언어,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한국말을 쓰지만 미국인과 얘기할 땐 영어를 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이성의 생각으로만 언어로만 소통하고 뭐 상담하고 하지만 이런 이 우리의 또 다른 언어 이거를 접목시켜서 이 통역하면서 그거를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저는 접목시켰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한 이런 공간과 영적인 부분에 자신을 갖고 이게 우리 시대에 정말 큰 영향과 좋은 점을 줄 수 있어라는 이런 자신만만한 태도 속에서 과감하게 접근해 가면 좋겠습니다. 저는.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와 그다음에 이 일상 세계에서의 어떤 통역 그리고 경계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 이 현장에 한국 무당과 예술이라고 하는 번역 원고가 함께 공유되고 있습니다. 이제 일본의 인류학자 야마구치 마사오라고 하는 학자가 80년대에 우리나라의 무당을 만나서 남긴 짧은 기록이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이 원고를 직접 번역해서 이 샤먼 페스타에 또 직접 송고를 해주시고 또 뜻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번역자 선생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잠깐 인사드려도 괜찮을까요? 네, 천영주 선생님이십니다. 잠깐 모실까요? 네. 게다가 이 주제 자체가 한국 무당과 예술이에요. 이 원고의 내용을 잠깐 보면 마지막에 이제 한국의 무속 예술이라고 표현을 했네요. 한국 무속도 마을마다 예로 발전한 요소가 좀 보이고 사람들은 이 예 속에서 신앙과 오락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를 좀 맛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짚어주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국거리 보면서도 그냥 단순히 기도를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서도 보면서 너무 재밌잖아요. 흥도 이렇게 좀 나고 이래서 이 신앙과 오락 사이에 흥 사이에 분명히 뭔가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느끼기도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네 잠깐 소개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행사 참여하신 어떤 취지나 의미 좀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안 나오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네 사실 저희 샤먼 페스타에 이렇게 참여하시기 위해서 그제인가요? 그제 일본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좀 오셨어요. 그래서 반가운 손님이라서 또 따로 이렇게 좀 인사도 좀 드립니다.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죠. 네. 근데 어떻게 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무속에 대해서 연구를 또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저는 뭐 연구까지는 아니고요. 예, 제가 그 한국에서 그 어떤 무속을 다들 좀 미신이라고 너무 폄하하는 것을 제가 느껴서 너무 우리의 뿌리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좀 많이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어떻게 임지연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어서 마침 또 지금은 그 일본은 긴 휴가 기간이라 나오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일수록 이 무속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시는 것도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만의 것이 무엇일까? 우리의 어떤 정서,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색깔을 내야 되는 걸까? 어떤 분위기를 내야 되는 걸까? 그리고 어떤 정신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걸까라고 하는 것 떠올렸을 때 잘 안 떠오르다가도 이 무속에 대해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거인 것 같다. 이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좀 강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선생님도 좀 그러셨나요? 어떠신가요? 네, 아까 말씀 있었듯이 무속이라는 게 진짜 그 민간 신앙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한국 글쎄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한국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걸 떠올려도 괜찮은 것이겠죠. 네, 네. 저도
그렇게 생각을 네. 장 박사님 좀 받아주셔서 네, 말씀 나누시고요. 네. 다시 관객석으로 돌아. 고맙습니다. 천영주 선생님이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기 아까 말씀하신 게 저게 생각난 게 있어갖고요. 많은 직업들이 정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정년을 하셨습니다. 그럼 지금 저기 백수라고는 안 하셔도 예, 연금. 근데 당신은 정년이 없습니다. 자기가 방울부채를 흔들 10만 있으면 90까지 100세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좋은 직업은 세상에 없습니다. 목사님도 정년이 있고요. 신부님도 정년이 있고 모든 정년이 있는데 만신만 정년이 없잖아요. 그리고 연세가 들면은 제자들 혹은 후배들이 늘 스승 선생님 하시면서 이렇게 떠받들어 주시잖아요. 이 좋은 직업을 두고 가끔 가다가 지난번에 뭐 방송에 보니까 가수를 경하는 분이 있더라고요. 아마 저분은 잘 안 풀린 것 같다. 잘 풀리지 않았으니까 이 좋은 직업을 두고 딴 직업을 택하지 않는가 그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만신 분들을 보면은 참 부럽다는 생각은 합니다. 근데 뭐 그것도 재적이 없는데 그걸 하겠습니까? 근데 가끔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박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중간에서 하듯이 만신도 아니면서 무속판에 가 있고 일반인이면서 무속판에 가 있고 하니까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. 제자들을 만신들은 늘 접신해서 사느냐 가장 그걸 저한테 물어봅니다. 그래서 야 24시간 접신해서 사는 그게 사람이냐. 그래서 제가 상담자가 궁금하고 답답한 인간이 찾아오면은 와서 물어보면은 그때 접신이 되는 것이고 또 꼭 필요했을 때 사람들을 살면서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 카운셀러를 해줘야 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본인의 의지와 없이 만신님의 의지와 없이 접신을 하시는 것이다. 그래서 신령님의 도움이지 신령님과 같이 사는 건 아니다. 평상시에는 보통 평범한 아저씨 같고 아줌마 같고 누나 같고 언니 같은 그런 분이니까 그저 그럴 때는 같이 편안하게 대하면 된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일반인으로서 일단 아, 여기는 뭐 오밖에로서의 경계인이시고 일단 저는 뭐 임 교수님이 이 사회 보시면서 우리의 뭐 이런 거가 저는 좀 약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? 저는 이 샤머니즘이야말로 인류 보편적인 이 가치와 지점을 다루고 있다고 보거든요. 물론 이제 똑같은 뭐 인류라고 그래도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가 틀린 것처럼 고유의 모습은 당연히 있고 그것은 존중돼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샤머니즘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좀 출발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거를 접근할 때 우리의 것, 우리의 뭐 이렇게라기보다는 당연히 표현은 우리의 이 맥락 속에서 문화 속에서 우리의 것으로 표현되지만 어떤 만나는 지점, 전 세계의 어떤 뭐 샤머니건 이런 영적인 부분을 만날 때는 그런 우리의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보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한편 뭐 개인 생각입니다. 그리고 장 박사님 말씀에는 저 개인 평소 제 생각은 저는 우리 모두가 접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 안에 다 이 신이 사실은 뭐 신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는데 다만 이렇게 특별히 그러한 지점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이끌어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접신이란 말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우리 모두 접신하고 있다. 접신 안 한 놈 나와 있으면 나와봐라.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. 개인적으로. 교수님께서 지금 접신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스트롯인가에 그걸 보면서 조그만 여자아이가 노래를 할 때 바람의 길을 부를 때 보면은 접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접신하고 산다. 그 말씀이 맞습니다. 선생님 그러면 접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 경계인이시지만 경계인보다 훨씬 더 가신 거네요. 네. 지금 양쪽에서 비접신 분들이 접신이 잘 되는 저를 사이에 두고 접신에 대해서 말씀하셔갖고 어느 장단에 지금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논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
근데 그 말 공간에 자기가 거울로 보면은 뒷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두 분의 그 시선과 판단에서 저도 또 우리 이쪽 세계를 또 보는 느낌은 들어요.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느낌이 들고, 누군가가 이렇게 좀 배운 분들이, 옛날에는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학업을 못했대요. 그 신이 방해를 해서. 그래서 일찌감치 그런 징조가 나오면 일찌감치 이 길을 가고, 그래서 좀 학업들이 짧았고, 옛날 구대 노만 신들을 보면 까막눈이 많아요. 근데 그 많은 문서들을 구전해서 외운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이제는 현명하시고 지식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이 이쪽 영적 세계를 대담을 해주시니까 진짜 저는 그 점이 굉장히 감사합니다. 감사하고, 아까 이제 색채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 얘기했는데, 모든 예술의 메카는 이쪽 무속이다. 그리고 또 어떤 색의 원색적인 가장 색을, 우리나라 색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 뭐 태극기가 있듯이 또 태극기에 또 색깔이 있잖아요. 이런 모든 색깔의 맥체, 소리의 또 어떤 메카, 그것도 역시 뭐 제 나름 시선입니다, 이거는. 그런데 옛날에 왜 그 냄비 두들겨 하면서 장단을 맞추고 젓가락을 갖다 상에다 두들겨 하면서 흥을 돋갔잖아요. 이 자체의 모든 것이 아까 말씀하신 서민의 접신이에요. 흥이 난다, 기가 난다, 아유 저 배우 신들린 듯이 연기한다, 노래 진짜 저 사람 신오른 것 같아, 또 여러 판이 앞설리면 신명 난다, 뭐 이런 말들이, 그 신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. 이건 인간의 기본 에너지,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우리만의 어떤 잠재된 의식 속에 있는 힘, 이게 신이고, 저희가 모시는 신은 분명히 차별화된, 또 차별화된 접신. 왜냐하면 그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. 영매사는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데 정신세계와 육체세계에 어떤 다른 존재, 영적인 존재가 들어와 앉을 수 있는 그런 틈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크게 자리를 잡을 때 큰만신이 되는 거고, 적게 들락거리고, 이게 무슨 차이냐면, 인간이 잘나서 큰만신이 되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, 거저 먹은 세월이 없고 공짜로 얻은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? 뭐 미용사가 되더라도 몇 년의 연습생 샴푸 시키고 옆에서 보조하고, 그렇듯이 많은 진짜 그 눈물과 생활과 어떤 반복 끝에 하나하나 그 진짜 태어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결코 쉽지 않다. 이 길은 결코 쉽지 않다. 대신 아까 여기 말씀하실 때 이 길이 은퇴 없다 그랬잖아요. 더 좋은 점 2개 말씀드릴게요. 인간의 세계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더 많은데, 이쪽 영적의 세계는 노력하는 만큼 주셔요. 그리고 인간과 인간은 배신을 누가 많이 하냐면, 가장 친한 사람, 내 밀접한 사람이 하는 게 배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근데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배신이 절대 없는 게 또 신이십니다. 그러니까 저는 많은 여기 무당 선생님들이나 여기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에 쓰셨다고 영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,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게 일반인들한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역시 나는 무당일 수밖에 없는 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. 예. 야, 2번째 이야기 마당의 주제는 이 접신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접신도 굉장히 많은 층위,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우리 생명력을 느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접신 상태에 접어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,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그리고 그 차원에서 조금 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, 이런 생각도 들고, 보다 전문적인 만신으로서는 봐라,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3번째 국거리 마당 시작합니다. 들어갑니다.